최근 심리극을 도와주고 계신 어느 분께서 보조자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나는 심리극에서만 뻔뻔해지기를 권했다.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내가 경험했던 불쾌한 심리극 보조자를 설명할 기회가 생겼다. 내 기억 속 유일하게 불쾌했던 심리극 보조자의 언행을 되짚어보니 10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풀려고 심리극에 참석한 것처럼 보임. 그 사람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주인공에게 지적하고 추궁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였고, 무대 밑에서는 보조자들에게 지적하고 추궁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심리극 이론에 무지하고 항상 나이와 경험을 내세움. 모레노, 디렉터, 보조자, 주인공의 영어 줄임말인 프로타, 역할 바꾸기, 더블이라는 단어가 그가 알고 있는 심리극 이론의 전부였다. 늘 심리극에 개입하고 디렉터의 연출을 비난하고 가혹할 정도로 다른 보조자들의 연기를 비난한 그 사람의 근거는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세 번째, 무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거의 반말로 소통함. 그 사람은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다며 모든 보조자들에게 반말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늘 반말할 수 있는 권위적인 역할만 골라 연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존댓말을 들은 적 없었다. 네 번째, 사전 연락 없이 심리극에 참석하지 않는 날 많음. 그 사람은 누구의 관리도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오면 그만 안 오면 그만 식으로 불규칙하게 참석했다. 2달 넘게 안 온 적도 있었다. 늘 불규칙하게 참석했으면서 오랫동안 심리극 보조자를 많이 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특정 병원에서 심리극 보조자를 했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기록도 없었다. 다섯 번째, 심리극 진행 중 디렉터에게 특정 장면을 계속 제의함. 그 사람은 심리극 진행 중 자주 디렉터에게 자신이 설정한 장면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제의했었다. 어떨 때는 디렉터가 귀찮아할 정도로 조르기도 했었다. 여섯 번째,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 흐름을 주도함. 디렉터의 허가를 받아 무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은 모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 사람은 무대 위에 또 다른 주인공 같았고 또 다른 디렉터 같았다. 일곱 번째, 어느 누구와도 연기 호흡을 맞추지 않음. 그 사람은 자신만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주인공, 디렉터, 보조자와 전혀 호흡을 맞추지 않고 그 흐름을 독단적으로 주도했다. 여덟 번째, 심리극이 끝나며 디렉터의 연출과 보조자의 연기를 비난함. 그 사람의 독단적인 연기 때문에 심리극 흐름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늘 발생했다. 이를 수습하느라 심리극 디렉터도 보조자들도 불편했다. 정작 그 사람은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디렉터와 다른 보조자들을 비난했었다. 아홉 번째, 토론과 대화가 되지 않음. 그 사람은 심리극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토론과 대화를 주도했었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못하게 막았다. 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심리극 보조자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디렉터가 되는 것도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신분이 불분명하고 정체를 알 수 없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심리극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신분이 불분명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심리극에 동참하는 일은 환자의 신분 보장과 안전 보장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나는 그 사람 이상의 불편한 보조자를 마주친 적 없다. 문학계에 등단한 자칭 극작가라고 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독특한 이름이 실명인지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반말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했던 그 사람을 안 본 지 어느덧 25년이 지났다. 어느새 내가 그때 그 사람의 나이를 넘어서니 당시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예의 없었는지 분명해졌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부족한 그는
심리극 보조자로서 문제가 있었다. 26년 전 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외쳤던 말을 기억한다. 심리극 도중 그 사람은 디렉터를 졸라서 자발적으로 무대 위에 올라간 뒤 갑자기 형사가 되어 주인공을 취조했다. 주인공이 자신은 해병대 출신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자 그 사람은 갑자기 몇 기냐고 물어보았다. 주인공이 얼버무리며 몇 기인지 답하자 그 사람은 자신의 해병대 기수를 큰 소리로 외친 뒤 해병대 출신도 아니면서 해병대인 척했다며 주인공에게 버럭 화를 냈고 헤드락을 걸고 넘어뜨렸다. 주인공은 큰 소리로 항의했다. 심리극이 끝난 뒤 나는 그 사람에게 해병대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었다. 곧바로 그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외쳤다. 네가 나보다 심리극에 대해 많이 알아? 그 사람은 나에게 당당하게 사과를 받아냈다. 그리고 자신에게 대들다가 떠난 어느 싸가지 없는 젊은이의 에피소드를 길게 읊었다. 그의 결론은 심리극 경험도 적고 많이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에게 함부로 대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손가락질 덕분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면서 심리극에 대한 우월함을 강조하지 않게 되었다. 자칭 심리극 전문 보조자 10년 경력과 40대 후반이라는 연륜에 비해 그 사람은 심리극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심리극이 제대로 체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칭 10년 넘은 사이코 드라마 전문 보조자로서 몇 년간 어느 정신병원 심리극에 불규칙하게 오가면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몇 달 뒤 그 사람은 훨씬 더 무례하고 불편한 디렉터에게 퇴출당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보조자의 자세, 보조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직영주의 심리극 역사 최초의 반면 교사이기도 하다. 젤카 모레노가 언급한 보조자의 역할 5가지를 4가지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디렉터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주인공을 관찰하는 사람. 두 번째, 주인공의 내면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사람. 세 번째, 주인공과 상호작용하면서 심리극 진행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 네 번째, 주인공이 설정한 특정 인물을 잘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극 몰입을 돕는 사람. 저는 이 4가지 내용을 토대로 관찰과 소통과 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조자의 활동과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디렉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렉터는 보조자가 심리극에 잘 참석하고 잘 연기하고 잘 토론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렉터는 보조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특정 보조자가 심리극 동참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다른 보조자들과 잘 소통하는지 심리극 역할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렉터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지식이나 교육이나 정보를 보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조자 역할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준비된 심리극을 구축하는 데 도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